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건강 대기업입니다. 미륵국 노동자가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게 되며 하루 사이 도시의 모든 병원에서 동일한 환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사망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맙니다. 감염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호흡기를 통해 초당 3.4명 감염, 36시간 내 사망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선보인 영화 감기였습니다. 영화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병원 약국 기침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학교 등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입니다. 최근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립보건원과 펜실베니아대 공동연구진이 일상생활에서 공기 중에 머무를 수 있는 바이러스를 함유한 침방울의 양을 조사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중 배출되는 침방울의 경우 휘발성 물질의 수분과 비휘발성 바이러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1분간 말할 경우 8분간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침방울이 1000개 이상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의 호흡기관 안으로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양이라고 연구진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로 스며들고 있는 조용한 전파, 예방 백신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증을 스스로 이겨내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면역력을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 독감이나 감기가 더 잘 퍼진다고 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추위에 더 취약하다. 이 같은 현상은 온도가 인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자와 수학자들이 함께한 연구에서 체온이 조금 오르면 감염에 반응하는 NK세포가 더욱 빨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매일 3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누구나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인자 카파-B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체온이 오를 때야 비로소 작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종 감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정상 체온 36.5도보다 1.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는 선에서 체온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몸 안에 나쁜 세포와 바이러스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작용 원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1도만 올라도 5배 이상 높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습관 7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땀 흘릴 정도의 운동하기입니다.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며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등에 땀이 차고 옆 사람과 말할 때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의 대부분은 체온 유지에 쓰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체온도 높이기가 쉬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단 오르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비타민 섭취하고 물 마시기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체온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무기질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하는데 신진대사와 체온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에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가 많이 든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신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 촉진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이상 명상입니다. 명상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똑바로 앉아 눈을 감고 이완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명상하는 게 좋다고 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 균형을 맞춰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5분씩 하루 3번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게 좋다고 하며 심호흡을 최소한 5분씩 하루 3번 정도 실천하면 좋다고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을 유발하는 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쉬는 숨을 되도록 천천히 해야 부교감신경 활성을 높여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신욕과 족욕입니다. 반신욕과 족욕은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체온 상승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신욕은 명치 이하까지만 물에 담그는 목욕법으로 체온보다 조금 높은 38도에서 40도 물에서 20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족욕은 따뜻한 물에 종아리까지 담그는 것으로 20분 정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족욕은 팔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특히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잘 자야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 체온 조절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교감신경이 지배하고 수면 중이거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자율신경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교대해 하루 일정한 시간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자면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금연입니다. 흡연하고 있다면 담배부터 끊어야 합니다. 과도한 흡연을 하면 말초동맥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면역력을 높이고 싶지만 현실 세계의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인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약간의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감기에 걸리고 마는데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일반 감기 환자의 증상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조금 열이 나거나 기침만으로도 주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감기는 우선 바이러스성 질병이 맞지만 추위에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 확산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우면 감기에 걸린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진이 감기와 체온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대상자의 절반은 얼음물을 발에 담그게 하고 나머지는 빈 그릇에 발을 올려놓고 20분을 버티게 했더니 얼음물에 담근 사람의 무려 29%가 감기 증상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9%만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코감기 바이러스 중 리노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경우 차가운 온도에서 훨씬 더 자가 복제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인체는 체온이 낮을수록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지 못하는데 인터페론이 적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자폭을 해서 더 이상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세포 자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금방 확산돼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에 경미하게 감염된 상태라고 하며 그러다가 체온이 내려가면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증상이 심해져 감기로 힘이 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 멸균된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감기 바이러스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예방법을 지킨다면 한 번씩 찾아오는 감기나 독감, 걸릴 확률이 8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함께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기 바이러스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감기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물론 마스크까지도 하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는 데다 면역력까지 저하된다는 사실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생활법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습도 유지입니다. 바이러스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훨씬 더 잘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바이러스의 경우 20도씨 온도의 습도가 40%인 환경에서는 48시간 이상 살아남지만 30도씨의 습도 80%의 환경에서는 약 8시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공기가 건조하면 코 점막을 비롯한 호흡기의 방어막들이 손쉽게 손상돼서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가 훨씬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평소 생활습관과 감기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대기업은 우후죽순처럼 퍼져 있는 건강 정보를 검증하여 신뢰성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건강과 행복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